네, 시간이 돼서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진행 중이신 홍현주 님께서 CVPR 2024에 발표된 Neural Clustering Ba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이 있다고 남겨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아까 말씀 주신 Neural Clustering Ba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CVPR 2024에 게재되었고, 이름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다시피 그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인데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즘 제가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서치하다가 조금 새로운 접근 방법이지만 좀 심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비주얼 그 레프리젠테이션 러닝 하면은 이 모델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이 해야 하는 그런 태스크를 좀 쉽게 이해하고 동작하기 위해서 일종의 의미 있는 패턴들을 잘 학습을 하고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학습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을 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AI 연구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그 이미지 데이터가 그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잘 그 피처를 추출을 해서 어 각각을 그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합 벡터가 될 수 있겠죠. 레프리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대규모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익숙한 클립 모델이 있는데 클립 모델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랑 이미지 페어를 대규모로 수집을 하여서 그 각각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잘 학습을 해서 그 이거를 바탕으로 클립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태스크에 다운스트림을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모든 태스크가 데이터를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여기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션 프리딕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 로봇 좀 비싼 장비인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차 뭐 위성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기 위해서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같이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이 좀 어려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적은 데이터로도 좀 효율적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위에 보시는 로보틱스 연구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예시로 로보틱스 데이터는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비디오 데이터로 조금 좋은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 로봇 태스크에 다운스트림을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 아니면은 어, 데이터 수는 적지만 조금 다양한 그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좋은 샘플들을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그 학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이 제가 소개드릴 연구에서 집중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그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에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를 중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뭐 MLP나 아니면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있고, 아니면은 셀프 어텐션을 통한 그 VIT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피처 익스트랙터들인데, 이런 기존 방법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어, 뭐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 이미지 내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통해서 이 그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고 그리고 풀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차원을 줄여가는 어떤 계층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를 해보자면은 그 필터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피처를 계속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방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 트랜스포머인데,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 겹치지 않는, 픽셀들이 겹치지 않는 그런 패치 단위로 분리를 해서 여기에 CLS 토큰, 추가적인 토큰을 통해 이 이미지를 어, 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토큰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치 단위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미지 내에서 추출을 해서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조금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미지 피처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MLP 레이어인데 뭐 어텐션이나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내에서 패치 단위로 동일하게 추출을 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이런 평균값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소개드린 방법 같은 경우에 뭔가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입력 피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 그 저희는 그냥 그 연구에 이게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냥 사용을 했지만 이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피처를 추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그냥 이미지 내의 분포를 무시하고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추출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뭔가 뭐 배경이나 사람과 아니면 여기 하키스틱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임의적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직사각형 형태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기존의 방식을 뭔가 그리드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모티베이션 삼아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이미지 데이터에서 각각의 이런 뭐 배경이나 사람 이런 릴레이션을 어, 기존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그리드 스타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적으로 피처를 나누지 않는데 이런 추출하는 과정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이 과정을 좀 해석은 할 수 없는지, 좀 더 진화된 방법은 없는지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간단하기는 한데 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면은 음, 조금 더 이 의미적으로 분할을 해서 피처를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방식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클러스터링 방식을 통한 피처 추출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음, 일단은 클러스터링 방식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을 알고리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피처가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조금 투명하게 드러나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그리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이미지 내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각각의 픽셀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뭐 별도의 슈퍼비전 없이 이런 시멘틱한 영역들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인데 일단 그냥 뭐 예시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인풋 스페이스가 이미지 스페이스 X가 되고 아웃풋 스페이스는 그 예측해야 되는 클래스 카테고리들이 되겠죠. 이 카테고리들이 Y라고 하면은 이 X에서 그 Y로의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처 익스트랙터로 여기 그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좀 유의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웃풋 카테고리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피처 익스트랙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수업에서 많이 배우셔서 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그냥 임의로 센터 포인트를 이렇게 잡게 되고 그 센터 포인트랑 기존의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통해서 일단 한번 뭐 클러스터 그 배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센터를 조정을 하고 또 이 조정된 센터를 통해서 또 거리 계산으로 클러스터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피처 추출을 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각각이 픽셀이라고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림을 먼저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서 제안을 하는 방식의 이름 같은 경우에 Feature Extraction with Clustering이라고 해서 FEC라고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그 대략적인 방식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인풋 이미지를 이런 패치 단위로 나누어서 이 각각의 패치를 이런 개별적인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 스텝에서 각각의 이 나눈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 이미지 내의 픽셀들을 그 해당되는 클러스터랑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가까운 것을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처 디스패칭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나눈 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센터를 다시 조정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스텝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여기 먼저
초록색 이 풀링 과정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피처 추출하는 방식은 기존의 그리드 베이스드랑 똑같이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그 커널 사이즈는 4고 스트라이드는 4로 하여서 이제 클러스터를 진행을 할 인풋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피처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링 베이스 그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피처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따로 차원을 줄이는 과정은 없고 이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클러스터링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들을 클러스터링하고 그리고 센터들을 얻고 다시 그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을 바탕으로 센터를 다시 얻고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은 풀링 과정을 통해서 이 그 피처의 그 차원을 줄이게 됩니다. 똑같이 그냥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고, 이 반복을 통해서 마지막에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두 번째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피처 인코딩 방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센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일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각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센터 값을 초기화를 해야겠죠. 먼저 이 인풋 이미지에서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까 그 풀링을 통해서 얻은 그 커널 사이즈 4랑 그리고 스트라이드 4를 통해서 4 x 4의 그런 패치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패치들이 F라고 하면은 이 패치들을 통해서 그 키랑 밸류라고 이 F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연산으로 일단 키랑 밸류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n은 각각의 픽셀들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키랑 밸류 값에 대해서 그 센터 값을 얻기 위해 그 클러스터의 각 센터 값을 얻기 위해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할 때 스트라이드는 4로 그 웨이트랑 하이트를 각각 4분의 1을 하여서 이 각 에버리지 풀링을 한 값에 대한 각 엘리먼트의 그 개수만큼 5개의 클러스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에버리지 풀링 그 결과에 대한 그런 패치들이 클러스터 센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센터들이 나중에 조정이 돼서 이거를 나중에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풀링 과정을 통해 센터들을 얻은 다음에 이 얻은 센터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개별적인 픽셀들을 이제 어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구한 그 초기화된 센터 값들을 통해서 각 클러스터마다 이 어, 각각의 픽셀 키 값에 대해서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가장 높은 그 시뮬러리티가 나오는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 이거는 이 클러스터다라고 그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배정할 때는 여기 ANO라고 해서 이 픽셀 N이 클러스터 O에 그 대한 클러스터다라는 원핫 벡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클러스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센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그 센터 값에다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그 5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센터 값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5번째 그 초기 센터 값에다가 각각의 이 픽셀 밸류들의 그 5번째에 해당하는 픽셀 밸류들을 더해서
평균값으로 그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새로운 센터 값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센터 값들을 얻고 이게 저희의 그 아웃풋 클러스터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 이 그 센터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K-민스 알고리즘에서 그 새로운 무게중심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처 디스패칭이라고 해서 그 각 클러스터 내에서 조금 더 그 클러스터랑 좀 유사하도록 각 픽셀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서 뭔가 픽셀들 사이에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한다고 해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MNO 같은 경우에는 픽셀 N과 클러스터 O 사이의 유사도를 시밀러리티를 나타내고 이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인데 이 시밀러리티를 일단은 알파만큼 스케일링을 하고 시프트를 한 다음에 이 값을 그 여기 아까 구했던 센터 값에 대해 어떤 조정을 어,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이 기존의 각 n개의 픽셀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픽셀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클러스터 내에서 조금 더 문맥적으로 이런 이해를 돕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그 여기 페이퍼에서는 셀프 어텐션과 조금 비슷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미지 데이터 내에서 각 전체 픽셀들 간의 관계를 키 쿼리 시뮬레리티로 계산을 해서 각각의 정보를 교환을 하죠. 근데 여기 FEC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그 각 픽셀들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정보를 교환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터레이티브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다음 과정에서 풀링을 진행을 해서 차원을 줄이게 되죠. 그 차원을 줄인 다음에 또 동일하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계속해서 그 각 단계마다 진행을 하면은 어, 결국에는 이 다음 단계에서 이 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전에 있는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전에 있는 클러스터 일부가 다음에 조금 모여서 좀 더 큰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조금 계층적인 뭔가 피라미드 방식이라고 하여서 음,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피처가 형성이 되는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처들을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어떻게 피처가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학습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기존에 그 어떻게 피처가 형성이 되는지 그 이 뭐 그래드 캠 같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 그래드 캠 같은 방식과 다르게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태스크에 다운스트림 할 때 같은 경우에 별도의 뭔가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그리드 스타일 방식과 그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이 그리드 스타일에서 추출한 피처를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피처
그 클러스터를 통해서 얻은 피처랑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리드 스타일 피처를 둘 다 각각의 장점을 모두 통합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지막에 싱글 레이어 MLP를 추가를 해서 뭐 그 이 레프리젠테이션 클러스터 레프리젠테이션을 평균을 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클러스터링 방식이 없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딱 하나 기존 연구에서 이 유사한 방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년도에 아이클리어에 나온 컨텍스트 클러스터즈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유사하게 피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컨텍스트 클러스터스 COC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이 5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이 데이터 각각에 대한 RGB 색상 값과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좌표 XY 값을 모두 활용을 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 영감을 얻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보만 활용을 하고 FE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나오는 피처들을 통해서 어, 그 클러스터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뒤에 이 과정을 시각화한 것을 통해서 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COC의 차이이고, 그 과정이고, FEC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FEC를 먼저 간단히 보면은 이 세그멘테이션처럼 상당히 픽셀 단위로 좀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클러스터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근데 그 반면에 COC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정보랑 색상 정보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면은, 뭔가 이 같은 배경인데, 좀 색상 단위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FEC 방법이 그 시멘틱한 정보를 통해 이 클러스터링 그 피처들을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일단은 거기까지가 메소드에 대한 얘기였고, 익스페리먼트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적이 소타 달성보다는 다양한 태스크에서 그 기존 모델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세그멘테이션 아니면 뭐 디텍션 이런 태스크에 대해 실험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이미지넷 1K에 대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파라미터 개수랑 얼마나 많은 연산을 어, 요구하는지 그리고 탑1 액큐러시랑 뭐 FPS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기존의 COC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이 더 높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서 연산량이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레즈넷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좀 FPS가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과정에 대한 그런 클러스터 과정을 그 비주얼라이즈 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클러스터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 좀 배경과 각각의 그 오브젝트 사이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기존 그리드 스타일 방식보다 좀 더 이 데이터 분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음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인데 음,
여기서 그냥 살펴볼 것은 레즈넷보다 좀 더 잘하고 뭐 COC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 자체는 그렇게 좀 흥미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존과 좀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이고 뭐 여기서는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했지만 뭐 유클리디언이나 아니면은 그 닷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그 이런 시뮬레리티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고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피처 디스패칭 과정에서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이 피처를 그 시뮬레리티를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알파랑 베타가 없을 때 그리고 알파를 뺐을 때 베타를 뺐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고 이 둘 다 시프트랑 스케일링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링을 할 때 아까 어, 풀링을 진행을 하면서 그 채널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채널 값을 점점 키워봤을 때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값이 높아질수록 좀 더 뭔가 피처의 그런 복잡성을 잘 학습해서인지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일단 이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클러스터링 방식이 그렇게 어려운 방식이 아닌데 이런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좋은 피처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리미테이션으로는 일단 저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피처들이 잘 추출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뭔가 좀 읽으면서 그 성능 향상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뭐,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자체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 개수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중단을 해야 될지 이런 게 그 카이퍼 파라미터로 남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 생각을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그 성능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연구의 좋은 점은, 기존에 저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사용을 했던 그런 피처 추출 방식들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피처 추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이 그 미래의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이제 4페이지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든 비전 태스크들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태스크 구성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단에서의 어떤 뭐 백본 내에서의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라고 이해하면 맞나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네, 맞습니다. 그런 접근도 있고, 사실 레프리젠테이션 러닝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한 분야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레프리젠테이션을 좀 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좀 샘플링하고, 어, 샘플링 할지 그런 방식들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조금 여기서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어, 네, 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서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방법론에서는 그 뒤에서 이제 메서드 설명해 주시는 부분 보니까 픽셀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결국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조금 명확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적 어떤 파인 그레인드 면에서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도 면에서도 그 성능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제대로 요즘 잘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비해서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클러스터링 메서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클래시컬한 방법이고, 이제 언급을 잘 해주셨지만 컴퓨테이션 커스트도 많아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타임 커스트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사실 앞에서 그 피처를 추출하는 단이 있는데 그 피처를 추출을 할 때 이 픽셀 그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일단은 각각의 좀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클러스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눈 클러스터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피처 추출하는 방식에서 좀 더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어, 제가 추측하기에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좀 그 읽으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성능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음, 뭔가 성능면보다는 조금 그 피처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피처가 추출되는지 그런 해석하는 방식 해석하는 측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COC 태스크랑, COC 모델이랑 기존 그 소타 모델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거랑 대비해서 이 논문이 컨트리뷰션이 뭔지, 그리고, 어,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COC랑 이제 이 논문의 어떤 이 연구가 필요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논문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납득이 쉽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메서드적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방법론도 뭐가 어디가 너블하다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이제 COC랑 대비해서 같이 언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컨트리뷰션으로는 기존에 있는 그런 피처 추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진행 과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피처들이 추출이 되는지 뭔가 그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기존 대비 성능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컨트리뷰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처음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피처를 추출한 연구가 이 아까 말씀드린 COC인데 일단은 두 가지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식으로 이 클러스터를 묶을 건지에 대한 그런 그 시각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COC는 이 채널 수를 고정을 해서 데이터 포인트의 그 각각의 RGB랑 그 위치 값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FEC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된 그 채널을 늘려가면서 추출된 피처를 통해서 어, 유사도로 이렇게 그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기존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방법 중에서도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한뭐 슈퍼픽셀이나 슬릭 같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고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딥러닝 기반으로 이런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딥러닝으로 했을 때의 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일단은 제가 그 고전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 많이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 정확하게 뭔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그 이 COC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 주신 슈퍼 픽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 딥러닝에 적용한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뭐 딥러닝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피처를 클러스터링하고 추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뭔가 복잡한 그런 그 연관 관계들을 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모델 아키텍처 있던 페이지, 네. 스테이지 1에 있는 풀링은 그리드 베이스드고, 스테이지 2에서 사는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풀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파란색으로 된 풀링은 어떻게 풀링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드 방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 차이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 코드단도 좀 살펴봤었는데 사실 딱히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게 인풋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얻은 레프리젠테이션들이 이 풀링 방식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좀 내용 질문인데 그 20쪽에 그 인포메이션 프로포게이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정보가 어떻게 흐른다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그 M이 픽셀 N이 그 클러스터 O랑 그 픽셀 N 사이의 시뮬레리티 값인데 이 시뮬레리티를 조정을 해서 그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 더잘 죄송합니다. 이 RO가 이 클러스터의 센터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시뮬레리티를
픽셀 N에 대한 이 시뮬러리티를 좀 더 뭔가 RO에 좀 더 가깝게, 좀 더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뮬러리티를 뭐 스케일하고 시프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 좀 더 그 속해 있는 클러스터랑 유사해지도록 하는 그런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또 모티베이션이나 비교 모델 같은 거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아키텍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마 놓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클러스터링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각각의 인코딩 단계에서 클러스터링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스텝이 진행될수록 클러스터 개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그게 좀 궁금하고 그 아까 24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저희 거를 뭐 비주얼라이즈 하는 파트가 좀 이 논문의 메소드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FEC가 뭐 클러스터링이 좀 더 잘 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냥 마지막에 설정해놓은 클러스터의 개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건 아닌가요?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미테이션으로 클러스터 개수를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피처를 얻어야 되는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클러스터 개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줄어들수록, 어, 그 클러스터에 맞춰서 픽셀들 분포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하는 단계는 여기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차원에 대해서, 어, 어댑티브 풀링을 통해 이 풀링 결과에 따른 그런 그 픽셀 그 엘리멘트 개수들이 이 클러스터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를 보시면 계속해서 풀링을 하면서 차원을 줄이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이미지 레프리젠테이션의 차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클러스터 개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는 그때그때 못 바꾸고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말 클러스터 개수를 바꾸고 싶으면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저기서 혹시 저런 식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는 게, 그러니까 뭐 앞에 질문한 거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 알고리즘들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음, 그런 식으로 좀 클러스터 개수를 뭐 바꿔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나온 클러스터의 개수가 뭐 결국엔 튜닝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실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실험은 따로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클러스터 개수를 좀 더 뭔가 자동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워낙 클러스터링 그 알고리즘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런 그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좀 강화를 시키면은 이 연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클러스터가 조금 연산량이 좀 있게 되는데 점점 이거를 좀 심화된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부담이 좀 커져서 일단은 이렇게 심플하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추후 연구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로보틱스나 뭐 이런 쪽에서도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가 데이터를 많이 얻기가 힘들고 뭐 그런 게 좀 모티베이션이 돼서 요게 나온 것 같았는데 뭐 로보틱스 쪽을 생각해 보면은 저기 나와 있는 예시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클러스터의 개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사용하려면 훨씬 더 뭔가 연산량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발표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좀 더 이미지가 복잡해질수록 클러스터링에 대한 그런 연산량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어, 좀 이슈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방식은 없는데 이 클러스터링 그 연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은 이 결국은 시멘틱한 정보를 좀 더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 부분을 좀 추후 연구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방금 이제 시멘틱 의미를 더 추출하는데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클러스터링을 할 때 아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그 픽셀이 RGB 값이랑 그 XY 값 해가지고 5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그멘트 된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된 이 픽셀 집단들에 대한 시멘틱 의미적인 이해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뭔가 어떤 다른 시멘틱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정도에서 그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화면의 이렇게 저기 efficient 로봇 러닝 예시로 들면은 뭐 이 부분이 후라이팬이고 뭐 이 부분이 도마고 뭐 이 부분은 로봇이고 이 부분에 그런 식의 어떤 시멘틱 이해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 인풋으로 주어지고 RGB랑 XY 픽셀에 대한 RGB 값이랑 XY 그 위치값만 인풋으로 5차원으로 갔다 보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5차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클러스터링을 쓴 COC 논문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거를 좀 더 개선을 했다는 게 FEC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FEC에서는 그런 뭔가 채널을 정해서 쓰지는 않고 조금 더 뭔가 고차원으로 그 피처단에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 질문이 혹시 뭔가 이렇게 픽셀들을 클러스터링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적으로 도움을 못 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 클러스터에 대해서 각 클러스터들 지금 여기 뭐 FEC 닭 이미지로 치면은 뭐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과 뭐 파란색 부분이 각각 의미하게 되는 시멘틱 의미에 대해서는 모델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색깔별로 얘네가 다른 시멘틱적인 의미를 갖는 픽셀들이야라는 수준에서 그치는 거지. 아, 파란색이 배경이고 이 나머지는 foreground인데 foreground에서 뭐 초록색은 몸통이고 뭐 노란색과 이 붉은색은 뭐 얼굴인데 뭐 붉은색이 이 뭐 부리에 속하고 이런 어떤 시멘틱 의미는 뭐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태스크가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피처를 조금 더 영역별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그 영역이 이게 뭐 닭의 머리야 아니면은 이게 몸통이야라고 클래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그 피처랑 같이 매핑이 되면서 학습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시멘틱한 정보도 같이 그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스크 자체가 클로즈드 월드 세팅에서 클래스들이 프리디파인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음, 그래 보이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 제가 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좀 더 유사한 영역별로 이렇게 피처를 모아서 뭔가 어, 서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뭔가 좀 더 용이하게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아니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그 제가 한번 살짝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질문자께서 질문을 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 메소드 자체가 클러스터링을 해서 뭐 비슷한 것끼리, 그러니까 뭐 픽셀 값이나 그런 뭐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 맞으나 그 클러스터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멘틱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맞을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답변하신 이제 발표자분께서 답변하신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시멘틱한 의미를 떠나서 일단은 어쨌든 유사한 것끼리 묶으니까 그것이 사람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다라는 게 맞을까요? 답변이? 사람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맞는데 그 태스크 에 대해서 그 뭔가 그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가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조금 매핑이 되다 보니까 이 그 매핑된 정보가 좀 더 시멘틱한 정보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 피처도 결국에는 시멘틱한 정보를 뭔가 담고 있다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결국에는 학습을 하는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어떤 시멘틱한 의미를 갖는 것끼리 잘 뭐 레이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이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클러스팅 할 때 쓰는 피처도 시멘틱한 의미를 담고 있을 거다라는 게 답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멘틱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 네. 혹시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하면은 그냥 여기 COC랑 FEC 보고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결국에 초반에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기존의 뭐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패치 단위로 들어가서 뭔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을 픽셀 단위로 했을 때 원하는 거는 좀 더 뭐 COC나 FEC의 맨 끝에 있는 거의 아웃풋 형태가 아마 좀 더 원하는 형태일 것 같은데 COC의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좀 점점 그 뭐랄까요?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뭔가요? 어, 일단 제가 그 깊게는 살펴보지를 못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하이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위치랑 그 색상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조금 더 뭔가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색상적으로 좀 유사한 부분들끼리 같이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나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COC가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주는데 뭔가 풀링을 써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저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디스커션이 길어졌는데, 발표 잘 들었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